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지난주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것이 12.6 재보궐선거인데요.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선거 여파가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내 패배요 라고 인정하고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이 한나라당과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꼿꼿하게 벌써부터 한미FTA 강행 처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신 말만 하면서 모른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중동 이 보수 언론들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낙곰수 때문이다, SNS 때문이다 라고 남 탓하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참 정말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죠. 오늘 음악 듣고 와서 대체 얘들이 뭔 착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주시고요. 앤드였고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였습니다. 신청곡들은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 주말에 실시간 검색어로 눈 찢어진 아이가 올라와 있어요. 저 어제 당직이라서 이제 나왔다가 다음이며 네이버며 이렇게 검색을 살짝 해봤는데 눈 찢어진 아이라고 1위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눈 찢어진 아이? 저는 순간적으로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공포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빨간 마스크 이런 것처럼 입 찢어진 아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입 찢어진 아이 빨간 마스크에 이어서 눈 찢어진 아이가 뭐 2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싶어서 이렇게 막 클릭을 해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낙곰수에서 등장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낙곰수에서 눈 찢어진 아이 에리카 킴과 BBK 관련해서 에리카 킴과 연문서를 뿌렸던 눈 찢어진 아이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뭐 이런 폭로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전 모르겠어요. 눈 찢어진 아이가 누군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막 1위까지 막 이렇게 막 쭉쭉쭉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낙곰수도 실검에서 계속 오르고. 근데 항상 보면 요즘은 낙곰수가 시작한 일에 한 계속 요 주말 지나면서 낙곰수에서 등장한 하나의 의혹, 하나의 뭐 폭로 뭐 이런 게 계속해서 뭐 일주일에 한 3번 가량은 3번 이상은 낙곰수 관련한 검색어가 계속해서 이 실검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네, 포털에서 뭐 굳이 그렇게 거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만큼 낙곰수가 이 파장이 크다는 거죠. 영향력도 크고 특히나 이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특히나 이 낙곰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특히 이제 나경원 후보에 대한 나경원 전 후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많은 이 젊은 층들의 그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나경원 이사 네, 나경원 이사라고 하죠. 네, 나경원 이사의 의혹들을 집중 탐구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이제 뭐 특히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또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층들에게 이 낙곰수의 인기가 더 크기도 했죠. 이게 또 12.6 재보궐선거에도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경원 이사님으로부터 법적 공방 많이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낙곰수 멤버들께서요. 네, 뭐 그에 반비례하게 또 인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치솟았고요. 뭐 사인회 하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네, 이런 가운데 뭐 우리도 물론 일견 인정은 합니다. 낙곰수가 선거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요. 그죠? 하지만 이것 때문일까 과연? 어떻게 보면 이
그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책임? 원인? 주 원인을 따지자면 이게 카카오운전 방송이잖아요. 나꼼수가 그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많이 다운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 뭐 때문에 그걸 다운을 받았을까? 물론 이게 자체가 재미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카카오운전 방송 카카가 소재를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SNS에서 또 그 이제 숱하게 그 뭡니까 이 선거 임박해서 SNS 막 숱하게 막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선거 임박해서 막 나경원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막 돌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그냥 그 자체 이야기가 그저 재밌어서 그것만 돌렸겠어요? 그 모든 것에 근간한 게 이 정치에 대한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불신감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들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바치카 뉴스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SNS 하시는 분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우리만 아는 모양이에요. 조중동 이 언론들에서는요, 이번 이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해서 그 원인이 우린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정부 여당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젊은 민심이 들끓어서 분노에 치달아서 이렇게까지 회초리를 들이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의 생각은 다른 모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꼼수가 만든 편파 정보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지? 대단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지금의 20, 30대는 흔히 SNS 세대라고 불린다. 이 젊은 세대들의 상당수는 신문과 방송에 정제된 뉴스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에 휘둘리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SNS 세대를 문화적으로 다른 종족, 스마트 안티라고 주장을 해요. 세대 전쟁은 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꼼수 그리고 SNS를 주요 원인,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20대, 30대가 신문과 방송을 왜 신뢰하지 않게 됐을까? 그리고 20대, 30대가 과연 신문과 방송을 보지 않을까? 사실 20대, 30대가 신문, 방송 열심히 뉴스들 열심히 봅니다. 그죠? 열심히 보면서 욕을 하죠. 이제 SNS를 통해서 신문 이런 그 기성 언론들이 가리고자 했던 것이 허울이 많이 벗겨진 거죠. 꺼풀이 벗겨지고 가리고 안 보여주려고 했던 왜곡하려고 했던 것들이 까발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성 언론들이 불신하는 거고요. 기성 언론들을. 지금 물렁한 시선님도 그러시지만 지상파만 제대로 하면 나꼼수 SNS 별 인기 없었을 거다. 각하의 언론 장악의 결과죠.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나꼼수가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이분들이 하는 컨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상파에서 하지 못하는 폭로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상파 언론에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한 번 했다면 무조건 블랙리스트 오르고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폭로전이 빵빵 터져주기 때문이거든요. 지상파 언론에서는 그런 거 절대 못하죠. 물론 지상파 언론에서는요, 만약에 똑같은 컨텐츠로 만든다면 훨씬 더 고품격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기술도 뛰어나고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기술을 갖춘 언론들이, 지상파 언론들이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걸로 그렇게 기술 뛰어난 애들이 4대강 헌정방송, 4대강 축하방송, 뭐 이명박 대통령 무슨 뭐 방송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 보면서 옳다쿠나 하면서 공감을 하겠어요? 그것도 옛날처럼 신문 방송 보면서 그것만이 오로지 다 맞는 얘기고 이렇게 지금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것보다도 얘네들이 그냥 신문 방송을 안 봐서 그쪽으로 이런 얘기에 쉬운 얘기에 혹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조중동이 참 뭐랄까 SNS를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 들고요. 이런 거 보면 뭐랄까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조중동을 보면서 차라리 이게요. 조중동이 인정을 하면 쿨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젊은 세대들을 잡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가면 훨씬 더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 중에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젊은 세대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이 철없는 것들, 20, 40대가 철없고 무지합니까? 이거 이야기만 보면요. 이 젊은 세대들의 상당수는 신문과 방송에 정제된 뉴스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에 휘둘리기 쉽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요. 마치 20, 30대를 유치원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뭐 초등학생 정도면 편파적인 정보에 휘둘리기 쉽죠. 근데 20, 40대가 편파적이고 이런 일방적인 정보에 휘둘리기 쉽나요? 이미 훨씬 더 그죠? 이미 이 고등학력의 사람들이고요. 다들 20, 40대 같은 경우에 거의 20, 40대들은 웬만하면 다들 그죠? 대졸 이상, 고졸 대졸 이상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신 분들이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인 정보에 휘둘리기 쉬울까요?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보는 거라고는 조중동 신문 혹은 그마저도 없는 그냥 텔레비전, KBS, MBC, SBS 이 정도만 보는 분들이 일방적인 정보에 휘둘리기 쉬울까요? 그죠? 네, 이거 지금 누가 누굴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조중동 아닌가요? 그죠? 누가 봐도 그런 이야기인데 참 네. 갑갑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적으로 나꼼수 그리고 조국 교수, 정지영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스마트 안티의 선두주자이고 물밑 선거 운동원으로 활기를 쳤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리 업무까지 놀이로 전락시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공권력이라는 건 니들이 함부로 놀이로 삼을 대상이 아니야. 어디 감히 어린 것들이 철없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선거, 정치 이런 것들도 다들 놀이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즐기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우리가 우리 마음껏 우리 공권력을 취하고 사용하고 우리가 뽑고 이용하고 즐기면서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중동, 보수 언론들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휘둘리기가 싫은 거죠. 어디처럼 것들이 떼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네, 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SNS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철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SNS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공신력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허황된 얘기만 하는 것들이야 라고 폄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걸 보고 아 정말 젊은 세대들이 뭣도 모르면서 공권력에 개입하고 놀이로 철없는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그죠? 단지 조중동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위기의식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텐데 그냥 애써서 자기들이 가진 것, 손안에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서 애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고를 들어서 10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꼰대들. 그죠? 이런 걸 누구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참 네. 아무튼 참 웃기죠. 이런 꼰대 사고. 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곽동수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소문을 타고 나가고 뭐 이런 거는 SNS, 트위터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도 바른문 말이 천리를 갔었다. 지금 와서 SNS에 대한 비판하는 거 이런 건 기존에 대한 여권 그리고 일반 언론들이 자신들이 평소에 미치던 영향력에 간섭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이사 네. 나경원 이사님의 피부 클리닉 이야기 이런 걸 지적했던 게 한두 언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낙곰수를 겨냥해서 고발하고 이런 것들도 일단은 자기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 자기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이 SNS 팟캐스트 이 언론 팟캐스트 방송 낙곰수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보다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들이 저렇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발악을 하고 경계를 하고 소리 지르고 꼰대짓을 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거듭해 봅니다. 아무튼 저 꼰대들로부터 이런 철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제 20, 30, 40대가 철없는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참 그런데요. 그죠? 네. 아무튼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진정한 챔피언.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네. 꼰대들은 뭐라고 하든지 냅두자고요.